예, 안녕하십니까? 예, 심리치료 코칭 7주차 2차 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리반의 그 대인관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 형성이 이런 대인관계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이론이죠. 학습의 내용은 설리반 대인관계 이론의 주요 개념과 설리반의 성격 양상 그리고 설리반의 성격 발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어떤 성격 발달적인 측면들이 우리가 뭐 대인관계 영향, 이런 설리반 또 프롬 뭐 여러 가지 프로이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런 성격 발달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학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인성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 형성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입니다. 설리반은 1892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 설리반은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여 전통적 정신분석학에 몰두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 이론을 정립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 이론을 창시해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런 사회적 존재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의 근거는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기본 가정은 비슷하죠. 예,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발달에 있어서 이런 생물학적 요인을 우리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대인관계가 더 중요시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개인은 이런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성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시에서도 그 대인관계가 어떤 성공적인 치료에 결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성격의 본질은 이 설리반은 성격의 본질이 이런 생리적 욕구와 또 사회적 심리적 욕구에서 야기되는 이런 긴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행동의 1차적 목적은 이러한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설리반이 얘기하는 이 불안은 모든 종류의 정서적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불안은 바로 대인관계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어떤 불안의 원인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불안의 원인이 각각 다 다르죠. 이 설리반은 이 불안이 바로 이제 대인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건강하지 못한 애착관계 또 연결관계 등을 통해 불안이 생성되고 그러한 성격이 형성됩니다. 세 번째, 이 자아체계입니다. 이 자아체계는 기로움으로부터 이런 자신을 보호하고 보다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이 이런 대인관계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자아체계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며 불안한 아동기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고 또 아동이 이러한 부모의 욕구에 따르면 부모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겠죠. 이러한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순응하기 위한 이런 자아체계가 형성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동기의 어떤 부모와 아동 간의 대인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불안에 시달리는 자아체계가 안정되고 또 성숙한 자아체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만족하는 이런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격 양상을 보면 첫 번째 역동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역동성은 개인의 대인관계와 어떤 정서적 기능을 특징 짓는 비교적 지속되는 그 에너지 변형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습관처럼 반복되며 이런 지속적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어떤 종류의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역동성은
이런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고 이것은 개인이 경험의 질과 양이 많이 가질수록 역동성의 수는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인간상 형성인데요. 자, 인간상 형성에는 개인이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미지는 어떤 욕구 만족 및 불안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감정, 태도, 개념의 복합적인 것이죠. 예, 이것은 유아기에 시작되며 자신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의 수준에 따라서 불안을 경험하면서 이 정말 불안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정말 좋은 자아상인 좋은 나가 되고 또 불안 수준이 더 경험을 하게 되면 나쁜 나가 되고 또 더 경험을 하게 되면 나 아닌 나를 형성한다. 이 불안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그 세 가지 자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좋은 나, 나쁜 나, 나 아닌 나. 자, 이런 것들은 그 양육에 있어서 부모들이 어떤 유아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해 주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합니다. 자, 좋은 나 자아상을 살펴보면은 좋은 나 자아상은 자기 지각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주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이룬 결과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 과정에서 그 어머니가 어떤 유아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배고프다면 얼른 밥 주고 또 안아달라면 얼른 안아주고 이러한 어떤 적절한 반응을 해줌으로써 좋은 나 형성이 그 자아상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나쁜 나 자아상은 이런 양육 과정에서 그 어머니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양육 시에 불안과 긴장을 느낌으로써 그 유아의 어떤 특정 행동에 더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로 유아는 또 불안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나쁜 나 자아상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나 아닌 나 자아상은 나 아닌 나 자아상은 정상적인 사람이 꿈꾸는 동안을 제외하고 의식적으로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성격의 부분이다. 망상이라든지 이런 종류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나는 어떤 강렬한 불안을 경험하면서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현실과의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아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관계의 추론이 어려워지고 경험 내용과 이런 경험에 대한 감정이 분리되게 되고 특히 이제 조현병 환자는 나 아닌 나 자아상의 경험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성격은 좋은 나 자아상, 나쁜 나 자아상, 나 아닌 나 자아상 이것은 어떤 어머니의 양육 관계 그리고 이런 어머니와의 대인 관계로 인해서 불안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이런 형성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나 아닌 나 자아상이 있는 사람들은 막 폭력을 휘두른 다음에 그건 내 진실한 모습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아니야. 막 이러고 있죠. 누군가 시켜서 한 일이야. 막 이렇게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런 것이 이제 나 아닌 나 자아상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경험 양식인데요. 이 경험 양식은 개인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하는 세 가지 사고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적, 병렬적, 통합적 경험인데 이 원형적 경험은 첫 번째 원형적 경험은 아주 조잡한 감각 단계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인생의 가장 초기의 원초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후 몇 개월 동안 유아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그 원형적 경험은 분리되어 관련이 없으며 무선적이고 비조직적인 것이죠.
또한 아주 순간적이며 새로운 경험의 영향으로 그냥 묻혀버릴 수 있는 경험, 이것이 이제 원형적 경험이라고 하고, 자, 병렬적 경험은 이제 사물끼리 연관성을 잘 맺지 못하는 사고의 단계인데요. 그래서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나란히 놓지만 서로 간에 이러한 관련을 짓지 못하는 배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이런 다양한 경험 간의 관련을 짓지만 이러한 관련은 어떤 논리적 인간관계의 규칙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이런 병렬적 사고를 함으로써 이제 서서히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런 병렬적 경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통합적 경험으로 가면 이 통합적 경험은 어떤 조화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사물들을 배열하는 것을 현실적 평가 단계의 사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물리적이며 공간적인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어떤 원인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리반은 현재, 과거, 미래의 어떤 논리적 통합을 통합적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논리적 관계를 학습하고 비논리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성격 발달 단계를 보면 우리가 7단계로 이제는 나눠지는데, 이 성격은 이런 개인의 대인관계, 특히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일생에 걸쳐 형성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성격 발달을 어떤 자아의 진화로 보고 7단계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유아기는 18개월에 해당되는 나이로 출생하여 아이가 말을 통해 의사소통할 능력을 획득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주로 주요 경험 양식은 원형적이겠죠. 그래서 유아는 그 유아기가 끝나갈 무렵에 어머니의 행동에 근거하여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아 체계는 이제는 그때부터 역동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대인관계에 의해서. 두 번째는 아동기인데, 이 아동기는 언어 능력의 발달과 더불어서 시작해서 5, 6세까지 지속되며 주요 경험 양식은 이제 병렬적인 것이죠. 그래서 언어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통합적으로 변해가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적 표현은 이 아이의 자기에 대한 지각에 매우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이죠. 이때 아이는 자신의 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확히 타인을 지각하고 조종할 능력을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 체계는 성 역할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 소년기인데요. 이 소년기는 이 아동 후기라고 불리며, 이 아동이 학교에 들어갈 때 시작해서 대략 5, 6세에서 11세까지입니다. 주요 경험 양식은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오는 것이죠. 이때는 그래서 아동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그들의 평가는 계속해서 자아 역동성에 통합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용에 대한 욕구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고, 또 아동은 보다 높은 사회화 수준에 노출되며 점차 타인과 협동적이며 이런 경쟁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자아 체계는 어떤 그런 욕구를 통합하고 내적 통제를 하기 시작하죠. 청소년기인데요. 청소년 전기 그리고 청소년 중기 후기로 나눠집니다. 자, 청소년 전기는 그 11세에서 13세이며 같은 성의 또래와 친근한 관계를 위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에서 처음 나타나는 어떤 상호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안정과 만족이 적어도 자신의 안정과 만족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 첫 번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때의 주요 경험 양식은 통합적이며 자아 체계는 다소 안정적이 돼갑니다. 자, 청소년 중기인데요. 청소년 중기는 대략 17세까지이며
이때는 성적 욕망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런 동성과 친밀감을 나누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강한 욕구도 있습니다. 자, 이 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친밀감 욕구로부터 이성 친구에 대한 애정 욕구의 분리인 것이죠. 이제 친구로 하다가 이제 이성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서 이제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감 욕구로부터 이성 친구에 대한 애정 욕구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요 경험은 통합적이게 되고, 그리고 이 자아 체계는 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후기인데요. 이 청소년 후기는 이제 17세에서 20대 초반의 시기이며, 이런 친밀감과 애정 욕구의 통합으로 이성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시기죠. 이때 이제 자아 역동성이 전체적으로 발달하고 결정이 되는데, 경험 양식은 이제 완전한 통합적이죠. 완전한 통합적이고 자아 체계 또한 통합되고 안정된 시기입니다. 자, 이제 성인기는 20에서 30세의 시기이며, 이때는 결혼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기가 되겠죠. 경험 양식은 이제 통합적이고 상징적이며 자아 체계 또한 완전히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설리반의 성격 발달 7단계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유학인데 연령은 0에서 18개월까지. 자아 체계는 뭐 거의 발달되지 않겠죠. 이때는 경험 양식은 이제 주로 원형적인 것이고, 관련 대인관계의 경험은 수유, 이제 모욕 혹은 우유, 젖을 먹는 이제 스트레스, 또 선, 악, 양면을 지닌 엄마에 대한 두려움, 이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 부모의 돌봄에 완전히 의존적일 때죠. 그렇게 관련 대인관계를 경험을 한다. 자, 아동기 18개월부터 20개월인데, 이때 자아 체계는 이제 성역할을 인지를 하고, 경험 양식은 주로 이제 병렬적이지만 통합적 양식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관련 대인관계 경험은 인간성을 형성하고 또 극화, 이러한 성인 역할 놀이를 하고, 이제 악의가 드러나고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제 고립이 시작되는 단계죠. 굉장히 의존적이다, 이때도. 자, 이제 소년기인데요. 일단은 5, 6세에서 11세까지인데, 자아 체계는 욕구, 통합, 또 내적 통제하는 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 양식으로는 주로 통합적이지만 어떤 상징에 매여주기 시작을 하죠. 상징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시기인데, 관련 대인관계의 경험은 사회와 어떤 협동과 전쟁, 경쟁, 예, 협동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또 삶에 대한 지향을 하고, 이때도 여전히 이제 의존적이 되겠죠. 청소년 정기는 이제 11세, 13세인데 다소 안정적이고 경험 양식은 통합적이다. 그래서 관련 대인관계 경험을 보면은 이제 동성의 또래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고, 순수한 인간관계가 시작되고, 또 평등한 기회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독립심이 나타나지만 혼란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런지 요 나이 때 되면은 전 용돈 주면은 그 친구들끼리 이제는 뭘 이제 사 먹으러 다니고, 이제 요런 시기가 이제는 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청소년 중기는 12세에서 17세까지다. 자아 체계는 이제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안정적이고, 경험 양식은 이제 통합적, 또 성적인 것에 이제는 끌리기 시작하죠. 이때 관련 대인관계 경험은 강한 성욕, 그리고 이중 사회성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이성에 대한 성욕과 또래에 대한 친근함. 이거에 대한 어떤 분리가 잘 안 되면은 동성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매우 독립적이다. 이제 청소년 후기인데요. 나이는 17세에서 19세, 20대 초반까지 이제는 청소년 후기라고 볼 수가 있고, 자아 체계는 통합되고 안정적이고, 경험 양식은 완전히 통합적이 되죠. 관련 대인관계 경험은 불안에 대한 강한 안전 욕구가 생기면서 어떤 집단의 일원이 되고 또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제 나타나죠. 이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뭐 집을 떠나서 혼자 있고 싶다, 어디 가서 뭐 방으로도 살고 싶다, 막 이제 이런 때입니다. 그런 때가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성인기가 오면 20에서 30세까지 이제 완전히 안정이 되고 통합적이며 완전히 상징적이 된다. 그래서 관련 대인관계 경험은 사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부모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이렇게 성격이 안정적으로 참 이루어지면은 그 굉장히 건전한 성격 형성이 되는데 불안이 들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굉장히 저는 불안하고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방황하고 이런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어떤 그 대인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설리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 원형 모형인데요. 자신의 대인관계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번 점을 찍고 선을 이어 보시오라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특성을 한번 원점을 기초로 해서 본인이 따뜻하고 상냥한 것이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높게 점을 찍고 아니면 낮게 찍고 해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면 나는 어느 부분에 높은 특성으로 돼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보면 이제 사교적, 외향적, 따뜻한, 상냥한, 그리고 어떤 그 자신 있는 지배적인 이런 쪽에 높게 돼 있고, 뭐 오만한 타산적인 건 좀 낮고, 냉담을 가진 마음도 낮고, 뭐 내향적도 낮고, 자신 없는 순종한 것도 낮고, 뭐 그렇게 겸손한 것도 적당히 있지만은 뭐 없는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뭐 높고 낮고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대인관계 특성은 자신 있는, 또 사교적이고 따뜻한, 또 어떤 걸 지배하려고 하고 외향적이고 상냥한 이런 대인관계가 있다. 그래서 나의 특성 중 이런 바람직한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특성과 그렇지 않은 특성에 대해서 성찰을 후에 한번 적어보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성격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대인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설리반 이론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뭐 아빠의 관계, 또 내 주위에 있는 대인관계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성격으로 대인관 형성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내가 대인관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뭐 저런 특성, 나의 저런 특성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성격을 좀 개선하는, 성찰하고 개선하는 이런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 설리반은 성격의 본질이 이런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 심리적 욕구에서 야기되는 긴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는데 이 행동의 1차적 목적은 이러한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경험 양식은 개인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개인이 타인들과 관계에는 세 가지 사고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경험 양식은 원형적, 병렬적, 통합적 경험이 있고, 성격은 어떤 개인의 대인관계, 특히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일생에 걸쳐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성격 발달을 자해 진화로 보고 7단계로 제한한 거, 이것이 이제 썰리만의 성격 발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수업 마치고 다음 3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3차 시부터는 이제 진로 코칭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